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서 평면이 하나로 결정되는 조건이 아닌 것을 묻는 문제인 건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식을 확인하는 문제인 거죠. 자, 평면이 하나로 결정되기 위해서 한 직선과 그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이거는 맞는 거죠. 평행한 두 직선, 한 평면 결정하죠.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역시 한 평면을 결정합니다. 평행하지도 만나지도 않는 두 직선이라는 것은 얘는 꼬인 위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꼬인 위치는 우리가 한 평면을 결정하는 조건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 우리가 제일 처음 배웠던 게 바로 이 5번이었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정팔면체에서 모서리 AC와 평행한 모서리의 개수를 A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얘가 지금 이 모서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의 개수는 B, 만나는 모서리의 개수를 C라고 얘기한다고 했는데, 하나씩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평행한 모서리는 당연히 EF가 되겠네요. 자, 얘가 평행한 모서리입니다. 그러니까 A 값은 얼마죠? A 값은 1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평행한 모서리는 지워버리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의 개수를 구해볼 건데, 자, 꼬인 위치는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 거니까 일단 여기서 자, DE가 평행하지도 않죠. 그리고 DF도 평행하지도 않죠. 그리고 여기 있는 BE도 평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BF도 평행하지도 만나지도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써볼까요? 꼬인 위치에 있는 애들은 B로 시작하는 BF와 그리고 D로 시작하는 DF, 이렇게 4개가 있기 때문에 B는 4가 되겠습니다. 여기 A는 1도 써둘까요? 여기랑 얘는 누구 때문에 평행한 애가 EF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만나는 모서리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만나는 모서리의 개수는 지금 C에서 만나는 애를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자, C에서 만나는 애는 다 여기 지금 보면 CB, 그리고 CD, CF가 있겠죠. 자, 방금 뭐라고 했죠? 자, 만나는 모서리는 CB, 그리고 CD, 일단 CF가 있습니다. 그리고 A에서 만나는 애가 있겠죠. A에서 만나는 애는 AD, AE, AB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A, B, AD, AE 이렇게 해서 6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C의 값은 얼마죠? C의 값은 6이 될 거예요. 문제에서 A 빼기 B 더하기 C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는 1, B는 4, C는 6 하면 얼마죠? 네, 3이 될 겁니다. 3번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두 직선 LM과 서로 다른 세 평면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하여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했는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일반적으로 직육면체에서 생각을 해주면 안 되는 예를 찾기가 쉽습니다. 자, 이렇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지금 기억을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기억에서 알파라는 평면을, 자, 이 밑면을 알파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알파. 자, 이번에는 L이 알파랑 평행하다. 자, 그러면 얘를 하나 잡아주면 되겠네요. 자, 얘를 A라고 합시다. 그다음 M이 알파랑 평행하다고 했는데, 자, M 같은 경우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잡는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그리고 M을 이렇게 잡는 방법도 있겠죠. 둘 다 알파랑 평행하죠. 그렇다면 빨간색으로 잡았다면 L과 M이 평행하다가 맞지만, 우리가 이 L과 이 M으로 잡게 되면 평행하지 않죠. 이때는 자, 이렇게 만나거나, 지금 여기는 특수하게 직육면체이기 때문에 수직인 상황이 발생했지만 만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항상 참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은 거짓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니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니은도 빠르게 직육면체 하나 그려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아까처럼 밑면을 알파라고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밑면 얘를
자, 문제에서 주어진 알파라고 얘기를 하면 m이 알파랑 수직이고 l이 알파랑 수직이라고 하도록 합시다. 자, 수직이라는 얘기는 이 평면과 모든 직선이 다 수직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수직에는 누가 되냐면 자, 얘를 l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 자, m도 하나 더 있는데 자, 얘를 m이라고 할까요? 다른 애로 잡아도 상관없지만 자, 이렇게 m이라고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니은에서는 L과 M이 만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 지금 L과 M이 어떻게 되죠? 네, 평행에서 서로 만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도 자동으로 거짓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같은 경우에는 알파, 베타가 얘는 지금 평면이 3개 주어져 있어서 직육면체를 생각하지는 않을 거고 알파랑 베타가 지금 평행하다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알파랑 베타랑 감마도 평행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예외 없이 알파로 감마도 평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은 바로 디귿 참 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정육면체에서 직선 FH와 직선 BG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이 HF와 이 BG인데 공간상에서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직선끼리 각을 잴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평행 이동을 시킨다고 얘기를 했죠. HF를 자, DB로 옮겨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옮겨 보도록 합시다. 자, 얘가 가능한 이유는 HF랑 어떻죠? BD가 평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FH와 BG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누구로 바꿀 수 있냐 하면 자, 직선 DB와 직선 BG가 이루는 각의 크기로 이제 대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DB랑 BG는 선분 DB, 선분 BG는 전부 다 정사각형의 대각선이죠. 정사각형의 대각선이고 이 정사각형들은 전부 다 합동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기서 DG를 한번 보도록 할까? 자, 이렇게 DG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DG. 자, 이렇게 되면 DG도 역시 정사각형의 대각선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죠? 자, 전부 다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다 같은 정사각형이고 거기에 똑같은 대각선이기 때문에 지금 DB, BG, DG는 전부 길이가 같게 될 테고 그 얘기인즉슨 삼각형 BDG가 정삼각형이라는 뜻이 됩니다. 정삼각형. 그러면 이제 각을 구할 수 있게 되네요. 한 정삼각형의 한 각은 무조건 60도가 되겠죠. 그래서 BD와 직선 DB와 직선 BG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몇 도? 60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직선 FH와 직선 BG가 이루는 각의 크기도 60도가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EF와 FG는 4이다.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좀 4네요. 그 다음 직육면체에서 선분 AC의 중점을 M이라고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얘가 지금 대각선의 중점이네요. 그리고 직선 MF와 직선 MF 이 MF와 그리고 누구죠? 직선 CG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 직선 CG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 자, 앞에 봤던 문제처럼 지금 직선 MF와 직선 CG가 안 만나고 있죠. 그러니까 평행하게 이동시켜 오도록 합시다. CG랑 평행한 애가 직선 BF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CG와 BF가 평행하니까 이렇게 뭘 구하죠? MF와 직선 BF가 이루는 각의 크기로 대체를 합니다. BF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똑같이 X도가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코사인 X를 구하면 될 거예요.
지금 코사인 x니까 직각삼각형을 찾아주면 되는데 딱 봐도 삼각형 BFM이 직각삼각형이죠. 그러면 삼각형 BFM을 좀 따로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x도라는 얘기가 될 테고 여기 F, 여기 B, 여기 M, 여기 직각삼각형이 될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B의 F가 8이라고 주어졌죠? 그러면 우리는 MF를 지금 구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네요. 코사인 X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B의 M을 구하기가 쉽죠. 자, B의 M은 지금 보면 자, B의 M이라는 얘기는 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에서 이 대각선의 교점인 바로 이 부분, 자, 얘를 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니까 자, 여기서 AC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니까 4 루트 2가 될 테고 여기 D라고 쓸까요? 그럼 자동적으로 누구도 BD도 4 루트 2가 되는데 B의 M은 바로 이 대각선의 반이니까 2분의 1 BD 해서 얼마죠? 2 루트 2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B의 M 어디 구해놨죠? 바로 여기 구해놨죠. 2 루트 2가 될 테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자, MF는 루트 8의 제곱 64, 그 다음 2 루트 2의 제곱 8이죠. 얘는 루트 72가 될 테고 그렇다면 MF는 6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뭐 구하고 있다고 했죠? 코사인 X를 구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코사인 X도는 M, B변 MF분의 그 다음 여기서는 밑변을 BF로 봐야 되겠네요. 밑변 BF가 될 거예요. 그런데 6 루트 2라고 구해놨고 8이고 그럼 유리화하면 12분의 8 루트 2가 되겠네요. 약분도 되네요. 3분의 2 루트 2가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P에서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발을 O라고 한다고 합니다. 점 O에서 알파 위에 직선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하고 AP는 8, AH는 6, OH는 4일 때 선분 OP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네요. 지금 어디를 구하는 거다? 바로 여기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림만 봐도 혹시 뭐가 떠오를까요? 얘는 지금 삼수선의 정리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조건 하나씩 써 내려가 보도록 합시다. 문제에서 P5랑 평면 알파가 수직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문제에서 OH랑 AB도 수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삼수선의 정리가 적용이 되고 그리고 이거에 의해서 우리는 PH가 AB랑 수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누구랑 누가 수직이다? 바로 이 PH와 이 AB가 수직이 돼서 지금 어디가 바로 수직이다? 바로 이 부분이 수직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럼 PH랑 AB가 수직이 됐으니까 자연스럽게 삼각형 PAH가 뭐가 돼요?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직각삼각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게 되겠네요. 바로 AP의 제곱은 AH의 제곱 더하기 PH의 제곱이 될 테고 지금 내가 찾고 싶은 거는 PH 제곱이에요. AP의 제곱은 8의 제곱이니까 64고 AH의 제곱은 AH가 6이니까 36이 되겠네요. 그러면 PH의 제곱은 28이고 pH를 구할 수 있지만 일단 그냥 놔두겠습니다. 어차피 또 제곱할 거라서. 자, 다시 이제 삼각형 POH는 또 직각삼각형이죠. 자, 우리가 이제 뭘 구하고 싶은 거예요? OP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럼 다시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게 되면 PH의 제곱은 OH의 제곱 더하기 P5의 제곱이 될 테고 그렇다면 P5의 제곱은 PH의 제곱에서
h의 제곱을 빼주면 되겠네요. ph의 제곱 28이라고 찾아놨네요. OH 4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가 16이 될 거예요. 그래서 28 빼기 16은 12니까 자 PO는 루트 12. 좀 더 보기 편하게 쓰면 2 루트 3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는 평면 알파 위의 세 변의 길이가 AB, AC는 13이고 BC인 이등변 삼각형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점 A를 지나고 평면 알파의 수직인 직선 L 위에 AD가 4인 점 D를 잡을 때 삼각형 DBC의 넓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좋겠네요. 자, 상황한 설명을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합시다. 여기 평면 알파가 있어요. 그리고 AB랑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삼각형이 자 이렇게 존재한다고 칩시다. 여기 A, 여기 B, 여기 C고 여기는 13, AC도 13, BC는 10 이렇다고 합시다. 그리고 A를 지나고 평면 알파의 수직인 직선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자 직선이 이렇게 하나 지나간다고 칩시다. 이렇게 지나가고 이게 L이에요. 그리고 그 L 위에 AD가 4가 되도록 잡으라고 D를 잡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래쪽에 잡으나 위쪽에 잡으나 아마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쪽에 잡도록 합시다. 여기 D. 자 여기의 길이는 4가 됩니다. 이때 삼각형 DBC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삼각형이 생길 거고 우리는 얘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밑변은 누구로 잡는 게 좋냐 하면 아마 BC가 될 거예요. 한번 이제 우리 높이만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자 삼각형 DBC의 높이가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정확하게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다라고 칩시다. 자 여기가 직각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여기를 H로 잡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또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그렇죠. 삼수선의 정리를 쓸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지금 직선 L이 평면 알파와 이미 수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점 A라는 점이 수선에 발휘되면서 수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삼선의 정리를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기면서 바로 여기도 수직이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말로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점 H는 D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이라고 하자. BC에 내린 수선의 발이라고 설정하게 되는 순간 자 L이 평면 알파와 수직이고 그리고 DH가 직선 BC랑 수직이 되면서 여기에 뭘 적용한다? 삼수선의 정리를 적용한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 AH가 바로 BC랑 수직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할 거냐 하면 AH를 구하면 자 표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H를 구하면 얘를 구하게 되면 지금 DA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DH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DH가 우리 높이였으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제 넓이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이제 방금 설명한 거를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누굴 먼저 구한다고요? AH를 구한다고요. 그런데 AH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A, B, C고 얘 이등변 삼각형인데 뭐가 내려왔죠? 수선이 내려왔죠. 그러면 수선이 내려오면 어떻게 되죠? 자 여기가 H인데 BH랑 ACC랑 같게 되겠죠. 이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BH가 5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제 AH를 구할 수 있는 환경도 갖췄습니다. 자 AH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하게 되면 AB의 제곱에서 누구를 빼는 거죠?
BH의 제곱을 빼는 거죠. AB의 제곱은 13의 제곱 169, BH의 제곱은 5의 제곱 25니까 루트 144가 될 테고 144의 루트 알고 있나요? 네. 얘는 바로 12입니다. 12. 자, 그래서 AH의 길이를 구했습니다. 자, 이제 DH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DH는 삼각형 DAH도 뭐죠? 직각 삼각형이죠. 지금 여기서 DA랑 직선 L이 평면 알파랑 수직이기 때문에 직선 L은 평면 알파 위에 모든 직선과 수직이기 때문에 여긴 당연히 수직입니다. 그래서 DAH가 직각삼각형이 될 테고, 그렇다면 DH의 길이, DH의 제곱은 어떻게 되죠? ADA의 제곱 더하기 자, 여기 루트를 씌웠으면 DH 제곱이 필요 없죠? DH만 있어도 되겠죠? DH는 루트 DA의 제곱 더하기 AH의 제곱이 될 겁니다. DA의 제곱은 4니까 16, AH의 제곱은 AH가 12니까 다시 144. 그렇다면 루트 160이 될 테고, 루트 160은 얼마죠? 4 루트 10이 되겠네요. DH는 4 루트 10이다. 자, 그래서 삼각형의 우리가 높이 아까 처음에 써둔 걸 보면 이거의 넓이가 지금 삼각형 DBC의 넓이였는데 높이 DH를 찾았어요. 이제 대입합시다. 2분의 1 밑변 10 높이 4 루트 10. 자, 약분하면 5가 될 테고, 그렇다면 20 루트 10이 바로 삼각형 DBC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문제 8번입니다. 정사면체에서 모서리 AD의 중점을 M이라고 하고 두 평면 ABC와 MBC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X도를 할 때 코사인 X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죠. 아까 지금 여기서 우리 지금 뭘 찾아야 되냐면 이면각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을 구할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냐 하면 교선에 어떤 한 점을 잡았을 때 이 교선에 면에서 동시에 수직으로 내리는 부분을 찾을 수 있느냐, 동시에 수직으로 내리는 부분을 찾을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리는 부분을 찾을 수 있느냐. 자, 이거를 일단 찾아야 우리가 이면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ABC와 BCM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MBC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여기 BC의 중점을 H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쓰면서 하도록 합시다. H는 선분 BC의 중점입니다. 선분 BC의 중점. 그렇게 되면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AH가 BC와 수직이 되겠죠. 자, 선을 그립니다. 자, AH는 BC와 수직이 될 겁니다. 자, 수직 기호도 표시할까요? 자, 여기가 수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삼각형 BMC는 지금 보면 정삼각형의 높이 BM과 MC로 이루어져 있는 이등변 삼각형이죠. 얘는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따라서 H가 삼각형 MBC의 밑변의 중점이기 때문에 역시 MH와 BC도 수직이 되는 거죠. MH와 BC가 수직이 되는 겁니다. 자, 얘도 표시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가 바로 수직이 되겠네요. 그러면 아까 시작할 때 얘기를 했었죠. 지금 이 교선에 동시에 수직으로 내리는 부분을 찾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이 H라는 부분이 바로 교선 BC에 동시에 수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X 이면각 X도가 바로 요 AH와
HM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자, X도라고 하는 것은 AH와 MH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될 겁니다. 이루는 각의 크기. 그러면 이제 코사인 X도를 구하는 거니까 지금 삼각형 AMH에서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삼각형 AMH가 혹시 무슨 삼각형인지 알까요? AMH 무슨 삼각형일까요? 얘는 직각삼각형입니다. 직각삼각형. 자, 얘가 직각삼각형인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전 교과서 문제 풀 때 내용이 나왔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AD하고 평면 MBC가 수직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가 되는 거죠? 평면 MBC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AD가 수직이라는 걸 얘기를 해주겠죠. 근데 MBC 위에 누가 있어요? MH가 있죠. 그래서 AD와 MH가 수직이기 때문에, 따라서 삼각형 AMH가 직각삼각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AH와 HM의 길이를 찾으면 코사인 X를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문제에서 얘가 정사면체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 AB를 2A라고 하도록 합시다. AB를 2A라 하자. 그렇다면 AH는 정삼각형의 높이이기 때문에 2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 2A 해서 얘는 루트 3A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MH를 찾아야 되겠네요. 자, 근데 MH는 지금 삼각형 MBC에서 삼각형 MBC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게 MBC인데 지금 MB도 누구랑 똑같아요? 정삼각형의 높이니까 루트 3A일 거예요. MB도 루트 3A예요. 자, 여기도 루트 3A, 같은 논리로 MC도 루트 3A가 돼서, 아까 이등변 삼각형인 건 얘기했죠? 그리고 여기 이제 한 변의 길이가 2A인데, 자, 바로 요 H에서 우리가 지금 수선의 발을 내렸으니까 지금 BH가 뭐가 돼요? BH는 A가 되겠죠. 그러면 삼각형 MBH에서 얘도 직각삼각형이니까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자, MH는 MB의 제곱 3A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BH의 제곱은 A니까 A 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는 루트 2A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MH 루트 2A 찾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AH와 MH를 찾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코사인 X도가 AMH라는 직각삼각형에서 AH분의 MH가 될 테고, AH는 찾아놨죠. 어디 찾아놨죠? 여기 찾아놨죠. 그 다음 MH 찾아놨죠. 루트 2A라고 찾아놨으니까 값을 각각 대입하면 루트 3A분의 루트 2A, AA는 사라지고 유리화하면 3분의 루트 6이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9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평면 알파 위에 길이가 6인 선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A랑 B는 전부 알파 위에 있고, AB가 선분 AB 또는 직선 AB가 알파 위에 있는 거죠. 그때 두 평면 알파 베타의 교선 XY와 60도의 각을 이루고, 그리고 점 B에서 평면 베타에 내린 수선의 발을 C라 하자. BC는 3이다. 두 평면 알파 베타가 이루는 각의 크기, 즉 이면 각의 크기를 또 구하는 문제이네요. 그때 코사인 X를 구하라. 그러면 지금 두 평면 알파 베타가 이루는 각의 크기니까 뭘 먼저 찾아야죠? 교선을 찾아야죠. 자, 교선은, 자, 눈에 보이죠? 자, 교선은 XY입니다. 이 XY에 아까 8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7번이었나요? 8번에서도 얘기했었죠. 자, 교선에 동시에 수선의 발이 내려오는 부분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알파 위의 점 B에서 우리 XY에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렸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 위치가 한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자 요 부분이 자 여기 H를 하고 여기 수선의 발을 내렸다고 합시다. 자 그러고 났더니 C하고 H가 혹시 막 연결하고 싶다는 막 그런 생각이 드나요? 자 요 부분을 자 이렇게 연결을 할 건데 자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되냐 하면 CB가 평면 알파와 수직이죠. 그리고 BH는 교선 XY와 수직이니까 얘는 지금 AH와 수직인 거죠. 그렇다면 자 6글자 떠오르나요? 삼수선의 정리가 떠올라야 합니다. 삼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누구랑 수직이 돼버리냐 하면 바로 CH와 바로 AH가 수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삼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AH와 CH가 수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어디가 수직이라고요? 바로 이 부분이 자 수직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이 수직.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길이를 이제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x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즉 x가 지금 어디가 되는 거죠? 이면각의 크기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동시에 수직인 부분을 찾았기 때문에 바로 요 BHC 각 BHC가 얘가 x도가 될 테고 이게 바로 알파 베타가 이루는 바로 이면각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삼각형 BHC가 직각삼각형이니까 얘가 삼각형 BHC가 직각삼각형이니까 우리는 BH와 CH를 찾으면 된다는 뜻이 되겠네요.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B, 여기 H, 여기 C 이게 바로 찾는 이면각입니다. 그래서 BH와 CH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BH를 찾도록 합시다. 삼각형 BAH에서 얘는 직각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이고 우리는 BH는 6배의 사인 60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3루트 3이 되겠네요. 자, BH 3루트 3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삼각형 BHC에서 지금 BH가 3루트 3이고 BC를 3이라고 구해놨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HC는 3루트 3의 제곱 27, BC의 제곱 9 하면 루트 18이니까 3루트 2가 되겠네요. 자, 여기가 3루트 2가 됐다고. 뭐 찾는다고 얘기했죠? BH, C를 찾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코사인 X도는 BH분의 HC인데 얘가 바로 3루트 3분의 3루트 2니까 3 약분되고 3분의 루트 6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3분의 루트 6 되겠습니다.